안녕하세요. 다원교육에서 통합사회 한국사 수업하고 있는 고소연이라고 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머. 예,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여기 와 계신 많은 어머님들, 아버님들께서 통합사회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궁금증을 갖고 오신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통합사회가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먼저 비교적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아이들 이제 내년에 고등학교 가면 내신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아이들 고1 내신 들어가면은 통합사회 학교별 시수는 바뀔 수도 있지만 대체로 학교들이 8단위에서 6단위 정도를 책정을 하고 있거든요. 요 단위라는 게 뭐냐면요. 8단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1학기 4단위, 2학기 4단위 이렇게 나눠져요. 이렇게 합해서 8단위라고 하는 건데 1학기 4단위라는 건 일주일에 4번 수업을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럼 6단이라고 하면은 일주일에 3번 수업을 하는 거겠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단순히 수업을 많이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수시에서 내신을 산출할 때 단위수에 비례해서 산출이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학교가 국영수 주요 과목도 8단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통합사회가 생각보다 단위수가요. 국영수랑 똑같을 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6단위로 간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사실 통합사회 내년에 1학년 됐을 때 국영수랑 같이 통합사회를 챙겼다라고 하면은요. 우리 아이들 국영수는 진짜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열심히 안 하는 친구가 없죠. 그래서 상위권 경쟁 되게 치열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 문제만 실수하고 삐끗해도 원하지 않는 등급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 내가 이때 다른 친구들보다 통합사회를 더 열심히 챙겨서 좋은 성적을 받았다. 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더 내가 성적이 좋게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일단은 만만히 봐서는 안 되는 과목이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통합사회 개편안에서 단원 구분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현재 통합사회 교과서는 1단원부터 9단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때 1단원이랑 9단원까지 이렇게 보시면요. 뭐 지리 보시면 대충 뭐 법, 경제, 윤리, 문화, 기타 이런 과목 단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빨간색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현재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이 사탐에서 선택하고 있는 지리 그리고 일반 사회라고 해서 문화, 법, 경제 그리고 윤리 요 과목들이 단원마다 쏙쏙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게요, 우리 아이들 내년부터 공부하게 될 교과서, 현재 공개는 안 됐는데 여름에 공개된다고 하거든요. 통합사회 1과 2로 나뉘어서요, 지금 단원만 공개된 걸 보시면 5단원, 5단원, 총 10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그냥 디테일하게 보시면 알 수 있는 건데요. 1단원에 통합적 관점이라는 단원이 하나 생긴 거 말고는 순서만 바뀌었지 단원 자체는 똑같아요. 그래서 아마 내용 자체는 아이들이 현재 공부하고 있는 통합사회랑 내년에 볼 통합사회 교과서랑 아주 많이 바뀔까라는 조금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 빨간색은 뭐냐면요. 헌법, 경제, 그리고 윤리. 딱 봐도 느껴지시겠지만 가장 어려운 단어. 가장 고난도의 단원이거든요. 근데 요 세 개 단원이 전부 다 통합사회 2로 들어가면서 나름대로 이제 단계별로 통합사회 1학기 때 배울 때는 조금 평이한 난이도의 단원들 먼저 공부를 하고서 2학기 때 어려운 거 공부해보자 이런 취지로 이제 구성됐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변화한 것은 없고요. 일단 한국사도 학교에서 내신 시수 대체로 6단입니다. 그러면 우리 통합사회라고 합쳐졌을 때 통합사회가 8단이라면 합쳐서 14단위 통합사회가 6단이라면 합쳐서 12단이기 때문에 거의 무적이 되거든요. 나는 이과형이니까 통합사회 한국사 버릴래 하는 순간 14단위를 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특히 우리 남학생들 버린다고 했을 때 조금은 챙겨보자라고 어머님들께서 설득을 조금 해보셔야 하는 부분이고요. 현재 한국사 교과서는 4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단원이요. 전근대 한국사라고 해서 우리 선사 시대부터 조선까지 한 단원에 다 들어가 있고요. 현재 고등학생들 요거 첫 중간고사에 다 보고 있어요. 2단원은 근현대사, 흥선대원군 개항부터 해서 일제의 병합되기까지. 3단원 일제강점기, 4단원 광복 이후부터요. 놀랍게도 문재인 정부까지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현대사까지. 근데 이것이 또 이제 바뀐 한국사에서는 통합사회처럼 1, 2로 나뉘면서요. 전근대사가 단원 2개로 나뉘어졌고요. 광복 이후 현대사가 또 단원 2개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전근대사랑 현대사의 비중이 조금 높아진 거 말고는 큰 변화는 없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또 이제 화두였던 것이 수능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통합사회까지 이제 수능을 봐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요. 현행 수능에서는 2027년까지 볼 수능에서는요. 지리,
정치와 법, 문화, 윤리, 그리고 세계사, 동아시아사 등등 선택 과목 9개 중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적성에 맞는 거 2과목을 선택하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과형이다, 나는 뭐 역사, 지리가 싫다 하는 학생들은 뭐 과탐을 선택하거나 다른 과목을 선택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사회가 통합사회로 바뀌고요. 과학도 통합과학으로 바뀌어서 선택지가 사라졌고 문과형이든 이과형이든 모두가 통합사회랑 통합과학을 수능을 쳐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소수의 학생들끼리 등급을 가르던 상황에서 문과 학생들로 치자면 이제 통합사회 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변동이 있을 거고요. 내가 이과형이다. 나는 사회라는 과목은 대충 그냥 암기만 해서 내신 점수 조금 따고 끝냈던 사람인데 이제 수능까지 봐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고1 내신부터 해서 고3 수능까지 가져가야 되는 과목이 됐다라고 하는 게 통합사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한국사는 지금도 필수 과목인 거 알고 계시죠? 필수 과목이고 이제 절대평가로 들어가는 거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내년부터 통합사회라는 과목을 듣고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할까? 일단은요, 통합사회가요, 어머님들 나중에 교과서를 받아보시면 좀 느끼실 텐데 교과서 안의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 중학교 때 지금 보고 있는 사회 교과서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등급을 내지라는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그거 당연히 학교 선생님들 전부 다 고민하시겠죠.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요 윤리 전공 선생님, 일반 사회 전공 선생님, 지리 전공 선생님들이 각자 자기 전공의 내용을 더 심화 과목의 난이도로, 수능에서 보는 지리 난이도, 수능에서 보는 정치와 법 난이도로 가르치시고 문제를 내오셨었거든요, 이제까지. 근데 이제는 아이들이 통합사회를 수능까지 보게 되니까 그게 명분이 더 생기죠. 너네 어차피 나중에 수능 봐야 되면 이거 해야 돼 라고 하면서 굉장히 심화 과목까지 가르치실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그게 더 일반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택 과목 수준의 이 내용까지 가르치시고 문제를 출제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정말 많은 남학생들이 정말 안타깝게도 교과서만 보고 3일 전에 해도 되겠다, 각 잡혔어 이러고서 내팽개쳐놨다가요 3일 전에 학교쌤이 이것도 하래, 받아보고서 이게 뭐야? 이런 거 했어? 이런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교과서는 일부일 뿐, 선생님이 주는 프린트 부교재에서 이런 내용이 출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수능에서도 아마 등급 변별은 그렇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까지 통합사회는 제가 오타를 방금 발견해서요, 일회성 과목이었어요. 고1 때 1년 하면 그냥 끝나는 과목. 그래서 많은 학생들 나는 국영수가 더 중요하니까 국영수만 챙기고 통합사회는 밑바닥만 치지 말자, 3에서 5등급만 받으면 되겠지 뭐 라고 하면서 공부를 해왔었는데 이제는 이걸 결국 나중에 수능까지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면 고1 때 열심히 공부해서 내신 1, 2등급 받아놓고 내가 나중에 수능 가서도 그거 써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할 이유가 없죠. 사실은 일석이조입니다. 그래서 내신 대비가 곧 수능 대비가 되는 과목이 이제 통합사회가 되어버렸고요. 내신 대비를 소홀히 하고 그냥 내팽개쳐뒀던 아이와 열심히 챙겼던 아이들 사이의 차이가 고3 가서 정말 클 거예요. 이게 단순히 개념을 얼마나 잘 대비했고 외우고 있느냐의 차이보다도요, 국영수 공부 시간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가 생각보다 크거든요. 내가 통합사회를 무에서 지금 창조를 해야 돼, 인강 1강부터 들어야 돼 라고 하면서 고3을 시작하는 아이와 돼 있으니까 기출문제 풀면서 모르는 것만 체크해도 돼 라고 하는 아이 사이에 얼마만큼 국영수 시간 확보가 차이가 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고1 때 해놓으면 내신 잘 챙기지, 수능까지 개념 가져갈 수 있지, 거기다가 1타 3피로 이제 국영수 시간까지 확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현재 한국사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고1 한국사 내신 잘 챙기면 고3 수능 가서 따로 한국사 공부 열심히 안 해도 대학 갈 수 있는 등급이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 일단은 뭐 수능도 수능인데 당장 내년에 어떻게 공부할지 궁금하시잖아요. 우리 통합사회 내신에서는요, 일단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킬러가 출제가 되느냐, 학교 교과서나 선생님 주시는 프린트에요, 일단 괴롭히기 위한 지역적 개념, 날개단에 있는 작은 단어, 탐구활동에 있는 작은 단어 내는 거 가장 기본이겠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수능 선택 과목 수준의 개념을 가르치시는 거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의 프린트랑 부교재가 교과서보다 훨씬 더 중요해질 거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그냥 애들 달달달 암기만 했는지 아니면 완벽히 이해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수능 유형의 문제를 가지고 오십니다. 단순히 너 외웠니? A 아니?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벤 다이어그램을 주면서 스스로 추론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내신에서 지금도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 아마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내년에 내신을 공부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한국사는 교과서 자체의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교육청에서요, 절대 교과서 밖에선 내지 말라고 이 지침을 내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 상식이기 때문에 모두가 이제 교과서 내용 기반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과서 내용 자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시험 범위도 많을 수밖에 없고 우리 고등학교 가면 아이들 지금 하고 있는 역사와 달리 그냥 교과서에 있는 거 소화만 하는 것도 너무 힘들 지경이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만 나오니까 꿀이네? 라고 할 수가 없는 과목이 돼버리고요. 변별력으로는 이제 킬러 문제로는 사료 해석 문제가 많이 출제가 돼요. 특히 이제 한국사도 수능까지 가는 과목이다 보니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사료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료를 읽고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서 풀 것인가. 예를 들면 청나라하고 전쟁을 하자는 쪽인가 하지 말자는 쪽인가 이런 거를 스스로 해석해서 풀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요, 사료를 외울 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추론 능력이에요. 내가 이미 암기가 잘 돼 있는 상태에서 끌어낼 수 있는지, 이 개념을 추론해낼 수 있는지 그 능력이 내신에서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역사하면 역시 순서나 연표 문제겠죠. 그런데 우리 중학교 역사에서는 흐름만 알고 있으면 순서 문제, 연표 문제 다 풀어낼 수 있어요. 하지만 고등학교 가서는 절대 그렇지 않고요. 전근대사 같은 경우에는 고대부터 조선까지를 한 시험에서 보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연도를 외우라고 낼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대신 좀 지역적 개념을 활용해서 예를 들면 위화도 회군 다들 아시죠? 근데 위화도 회군으로 주는 게 아니라 명예 천령이 설치 통보 막 이런 걸로 주는 거예요. 아이들은 이게 웬 왜게요? 이러는데 그걸 가지고 연표를 풀어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고요. 근현대사는요, 안타깝게도 내신에서 연표를 외워야 풀 수 있는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공부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요. 특히 우리 아이들은 아마 올해 중학교 3학년 동안 근현대사를 안 건드리고 고등학교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근현대사에 대한 베이스가 없는 상태로 이렇게까지 공부를 해야 되니까 꽤나 한국사가 좀 힘든 과목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 제 수업에 대한 소개는 그냥 간략히만 말씀드리고요. 예, 자체 교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물론 이제 교과서가 새로 나오면 그거에 맞춰서 내용은 바뀌겠지만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어서 제작을 하고 있고요. 아이들 이제 내신 수업에서는 학교별 특성에 따라서 자료를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읽어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이제 여름방학 때 통합사회 예습할 수 있는 강의하고요. 근현대사를 또 한번 맛보기 할 수 있는 강의를 개강할 예정이니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